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지금 시장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의 재발병에 대한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이 거론이 되는 것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다가 30분 만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우가 0.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와 나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오늘 발표가 됐었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하회에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매매 전략들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시간도 저희가 꽉 채워드릴 텐데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시간 꽉 채워드릴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연휴를 보내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다 함께 모였는데요. 먼저 우리 준 차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주 만에 영웅님들 이제 모시고 방송하게 됐는데 오늘도 금융영웅님의 이런 지표 해설과 여러 가지 강의 들어보고 또 외환영웅님의 차트 공부도 같이 해보면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어찌됐든 참 뭐 경제나 또한 세계 또한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죠? 모든 거를 다 역경을 이기고 또한 각자의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외환영웅 신동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그 에너지 받아서 오늘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이제 쉬고 하니까 되게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좀 되게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땅이 굳어진 게 아니고 더 변동성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날씨의 장난처럼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S&P 이번 주에 S&P랑 오일 같은 게 되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과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1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수 선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 하락세입니다. 2,9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 0.09% 하락입니다. 9,27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4.6% 오름세입니다. 26.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9% 상승입니다. 1,71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5% 오름세입니다. 1.088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이 지금 개장과 함께 좀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고요. 골드는 반면에 강하게 또 상방으로 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 차장님,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오를 만한 뉴스도 있고 내릴 만한 뉴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뭐라고 할까? 재발발? 네, 약간 이런 게 미국 해외에서도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우리나라가 워낙 약간 모범적인 케이스로 보이다 보니까 제가 네.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미국 그 뉴스 방송을 본 것 같은데 밑에 빨간 글씨로 이제 브레이크 뉴스 하면서 네. 이태원 뭐 아웃브레이크 이렇게 영어로 딱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 이 조그만 이태원 지역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는구나 했는데 지금 일단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되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던 흐름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코로나 재발생 이후에 약간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또 뭐 이탈리아의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미국 지금 오늘 나온 그 소매 판매 뭐 이런 지표 네. 역시 조금 안 좋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데 아직은 뭐 장 초반이라 방향성을 그렇죠.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이 증가세가 굉장히 또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고 세계 각국들이 사실 모범 사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확진이 좀 다시금 불거지면서 글쎄요, 글로벌 경기에도 좀 이런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장 초반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흐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의 소식들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에는 125포인트가량의 상승을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해줬고요. 지금은 24,29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0.1% 하락해서 2,927선을 지나가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3% 하락해서 9,17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 같은 흐름이 이 투자자들이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의 무게를 더 싣고 있고 그리고 오일 랠리,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들이 좀 주가 상승에 초반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뉴욕 연은이 이 회사채 매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준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0.8%가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이 한 달 내 하락폭이 195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중순부터 매장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발표, 이런 지표 수집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얼마 전에 협상 대표단이 대화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는가 싶더니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두 인물 모두 중국 강경파로 유명한데요. 나바로 국장은 오늘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청구서가 나와야 한다. 중국에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다라면서 중국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줬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구절이 참 눈에 띕니다. 나바로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3년 반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훌륭한 경제를 구축했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투하했고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중국이 다 망쳐버렸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 귀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중국 너네 때문에 위태위태해졌어. 너네가 이걸 책임져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럴 일 없다, 조금도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중국이 서명한 합의부터 지키는지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측은 약속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데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시장에서는 중론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그림자가 이 금융시장에도 드리울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다음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미국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향후 1년 동안 면제하자라는 조치를 오늘 내놨습니다. 이날 중국은 대미 추가 관세 배제 업무에 대한 공고, 이 제목이 참 길죠. 이런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 79개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그 대상은 히토류 광석, 금, 은, 항공 레이더 그리고 의료용 소독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유화 손짓, 화해 손짓을 건넨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이 건넨 손을 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너무 중국한테 강경한 대응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런 조율, 이런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마 이 미국 정부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주식시장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자세한 소식들은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주 핫한 이슈예요. 드디어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회사채 매입 계획만 있다가 실행을 하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뉴욕 연은이 오늘 이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이른바 SSCCF가 회사채 ETF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도 그렇고 이 회사채 매수 쪽에 베팅을 건 투자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시장에 대한 환호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미국 기업들의 채권 발행액이요. 투자 적격 등급과 정크본드 등급 모두를 포함해서 1,08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한화로는 132조 달러에 달한다고 2조 원 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회사채 발행 매입 때문에 기업들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사회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업들에게 호흡기를 이렇게 딱 붙여준 상황인데요. 5월 12일이죠. 오늘도 이 회사채 발행에 대한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가 110억 달러, 페이페이가 40억 달러가량의 회사채를 찍어내면서 코로나로 입은 상처를 이 회사채 발행으로 치료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요. 연준이 ETF 상품을 전혀 매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역사적인 방향성이다, 역사적인 이정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연준이 ETF를 사면 이 신용시장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다시 강세작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회사채 매입 그리고 어제도 출연하신 전문가께서 이 회사채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을 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들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세계 최고의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가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람코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6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했습니다. 아르민 나세르 아람코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그리고 유가 충격 때문에 올해 아람코의 순이익 그리고 아람코의 수익 타격 등등이 1년 내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람코의 거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죠. 바로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의 제일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격 때문에 사우디 정부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죠. 이 사우디 에너지부가
산유량 축소 규모를 하루 750만 배럴까지 줄여낸 것도 아람코의 피해 때문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람코의 타격 때문에 사우디 정부까지 큰 피해를 입자 다른 국가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고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대로 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5%에서 15%까지 3배가량을 늘려내는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글로벌이 전방위적으로 아픈 이슈들을 겪고 있죠. 코로나 타격도 그렇고 유가 전쟁도 그렇고 또 무역 전쟁까지 여러 이슈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영웅님들, 금융영웅님, 외환영웅님 모셨고요. 쭌차장님까지 모셔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시장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일봉상으로는 S&P 500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916포인트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개장하면서 미국 본장 개장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방향 보면 좋을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확인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이 관망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만 매도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예, 좀 지났지만은 그 전 거를 좀 설명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4월 28일 날 그 서울경제TV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방송. S&P를 제가 하방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하방이 된다. 이때 이제 결론적으로 빠졌죠. 대략 어떻게 보면은 07시까지 그러면 대략 한 8시간에서 9시간은 하방으로 빠진 겁니다. 크게 보면 빠졌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두 시간까지 완전히 빠졌고 그 다음부터 5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 올렸다 내렸다 횡보였습니다. 분명 제가 2주 전에 방송을 보시면은 하방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차 지지선이 매수 가격이 2870.50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아침부터 올렸지만은 이때 이제 매도 전략 2904.25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자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이 보통 첫 번째 자리는 한 번은 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손절과 손실은 당연히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때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횡보한 다음에 상방이 됐습니다. 제가 단타로도 손실 나고 수익도 나지만 추세로는 제가 참 대한민국에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 계속 녹화되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눈을 얘기했지만 내 매매 스타일이 단타인지 또는 추세 매매인지 또는 관망을 하면서도 매매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모든 시장이 23시간에 자리는 사실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얘기하든 자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매매할 때 내 자리가 단타에 또는 추세에 횡보에 강한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손실보다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먼저 가격부터 얘기해 드리면요. 2928.25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3분봉 자리입니다. 2928.25에서 2921.75 사이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왔을 때 이쪽에서 매도 전략 또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쪽에 왔을 때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14.50이 깨지면 당분간 하락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깨지면 더 하락으로 보이기 때문에 S&P를 또는 나스닥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또는 나는 매수의 눈을 또는 매수가 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보다 매매를 하지 말고 관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추세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관망입니다. 단타 매매하실 분들만 매도 전략으로 올라올 때마다 해 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2800
이쪽입니다. 2899.25, 2899.25에서 1차 단타 매매. 여기서는 아마 내려왔을 때 찍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때 짧은 손실과 짧은 수익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좀 길게 보고 싶은 분들은 추세 매매로 여기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2863.50입니다. 이때가 60분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연두색 자리 여기가 좀 길겠죠. 앞으로 60에 그러니까는 한 240대까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또 저번처럼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3일 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매수 전략이 수익 났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단타는 매도 전략, 딱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관망이 최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 오늘 S&P 500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길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짧게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3분봉상으로 봤을 때 2928.25에서 2921.75선까지 반등을 해주면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도 전략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매수 쪽으로 보겠다 하는 분들은 짧게는 2899.25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는 분들은 2863.50선에서의 매수 전략 드렸으니까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용 트레이더님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이슈랑 그다음에 미중 갈등,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주 상승 이제 이 네 개가 좀 압축이 돼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되게 지금 첨예하게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제 좀 상승하는 힘이 있지만, 이제 반면에 뭐 방금 전에 지표 발표 근한 소비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지표 발표 전후에는 제가 뭐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에 지표 발표 이제 있고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업률이 원래 지난달에 이제 4.4에서 14.7%까지 이제 엄청나게 실업률이 이제 증가됐고, 또한 이제 그 2,050만 명 해고 중에 일시적인 해고가 약 1,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 뭐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일시적인 해고니까 다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게 장기적 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 지표 자체도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기술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알파벳, 뭐 넷플릭스 등등 이제 기술주들이 S&P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이것들, 그러니까 이 기술주들을 이제 등한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되, 그다음에 기술주의 이제 실적들 같이 이제 보시면 이제 좀 S&P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들어가서 이 차트로 들어가시면요. 예, 3분봉 기준에서 저는 아까 2914.75를 그러니까 단타 지지 라인으로 봤어요. 근데 딱 지표 발표 이후에 쭉 빠지더니 딱 2914.75 거의 찍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단타지에서는 2914.75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분봉을 했을 때 2906.50 선을 이제 단기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봉을 했을 때 저는 이제 2963 라인까지 왔을 때 저는 좀 중기 정도 이제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여기를 넘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이제 횡보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실업률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게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2914.75선을 단기 지지선으로 봤는데, 아까 그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투자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963선 저항선으로 지금 본다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 차장님도 역시 관망 의견 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관망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나는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네. 네. 이거 진짜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는 조정이 이제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기타 상황을 보면은 조정이 오는 게 맞는데 네. 조정이 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제가 거의 뭐 한 2주 전부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놓고 저도 모르게 막 저도 사고 있거든요. 저도 막 흐름에 몸을 타서 몸을 막 저도 맡기고. 사고 팔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보면은 뭐 좋은 뉴스도 있어요. 일단 중국 쪽을 예를 들어 보면은 중국 쪽의 호텔 객실률이 이제 50%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동절 중심으로 그 대형 호텔 뭐 힐튼 계열의 이제 호텔의 투숙률이 노동절 이후로 이제 50% 정도를 까지 반등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출장이라든지 이제 이동이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미국 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약간 중위층 약간 그런 음식점들이 네. 지금 또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 이동 제한련도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슬슬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거고 또 미국 내 자동차 판매율이 4월 초에 보면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50%였는데 지금 4월 말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9%까지 한 3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반등을 했어요. 네, 이게 네.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기피 현상도 생기면서 이제 자동차, 중고차나 신차 이제 수요가 조금 급증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중국 쪽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계속 지금 중국 쪽 이제 이렇게 뭐 2차 무역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국에서 대미 투자액이 너무 급감을 했어요. 지금 원래 2018년에 이제 처음 시작된 이제 무역 전쟁 이전에는 분기별로 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80억 달러의 이제 대미 투자가 있었는데 네. 그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게 분기별로 20억 달러로 줄었고 지금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의 여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2억 달러로 줄었거든요. 그럼 네. 90%가 지금 급감한 거예요. 네, 네. 20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됐으니까 이게 물론 코로나도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있을 테지만 중국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내세우는 게 뭐 반도체 굴기 2020년부터는 반도체 중국에서만 만들고 모든 걸 그러니까 IT 업종이나 소프트 업종 다 이런 걸 중국 쪽에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도 약간 투자액이 줄어든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중국 쪽은 서로 약간 그런 미국 쪽에 이런 데 독립하려는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모든 거를 약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 중국의 이제 신냉전 체제, 옛날 그 소련과 미국의 그런 냉전 체제 같이 이런 게 지금 다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재협상을 또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뭐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네, 있다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조금 악재라고 보면 악재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만한 이슈들인데 이런 게 전혀 지금 증시에 영향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지금 뭐 은행 이자율도 낮고 채권 투자 수익률도 낮고 차라리 주식에 이자 놓고 배당 수익률 받는 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또 채권 수익률보다 지금은 당연히 지금 주식 쪽으로 하는 게 기회비용 쪽이나 이런 걸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은 유동성이 지금 증시로밖에 쏠릴 수가 없으니까 증시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표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언젠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이 유동성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유동성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지만 네. 일단은 지금은 흐름이 약간은 조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상승 쪽이 아직은 뭐 유동성이 아직은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상승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만하면은 요즘 하는 얘기는 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또 유동성에 끌어올려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미국 본장 같은 경우는 S&P 500과 나스닥이 아까의 낙폭을 조금은 줄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과연 다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5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어제는 소폭의 또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은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자발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와 더해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다 나왔네요.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 매도, 준 차장님 매수, 그리고 금융영웅님 관망 주셨습니다. 자, 외환형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시죠. 예. 먼저는 저번 주 거를 잠시 한번 또 설명하고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뭐 외환형 신동환 누구다? 단순 무식하다. 단순하게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답이다. 4월 28일 날 제가 여기 되게 멀었었습니다. 13.65가 이제 1차 저항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올라오기가 시간이 오래 걸렸었을 겁니다. 그때 딱 고점이 13.69. 그러니까 정확하게 4틱 더 올라가고 빠졌습니다. 거의 100틱 이상, 150틱, 200틱이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쯤에도 S&P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길게 얘기하는 가격을 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 확률이 높고요.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실 분들은 기본 56틱이나 또는 14틱은 단타고요. 28틱도 단타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56틱 또는 56틱에 14틱을 더하면 72틱이죠. 그럼 72틱을 손절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최소 100틱이나 200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손실은 작으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했듯이 다 했다가 다시 11.85에서 12.75 정도에 왔을 때 매수를 하라 했을 때 4월 29일부터 이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었죠. 단타, 이 짧은 매매는 더 외환형 신동환도 사실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로는 저는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주식 하듯이 해외 선물도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손실보다 수익이 나듯이 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또한도 보시면은 3분봉에서 제가 26.24에서 26.629를 지금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24분 사이에 26.27을 찍고 빠졌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만 해도 사실 14틱입니다. 그죠? 14틱이면 12,000원 곱하기 14틱이면 거의 얼마인가요? 한 3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한 틱당. 그죠? 그러면은 일반 근로자들의 일당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럼 벌써 수익 끝내고 그냥 우리 아름다운 앵커님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를. 그런 것처럼 단타 매매는 제가 말한 듯이 하방이다. 그러나 오일은 추세로 봤을 때는 매수로 전략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분명 26.24에서 26.29에서 매도 방금 자리가 왔기 때문에 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한 10분봉 정도로 봤을 때 25.61에서 25.674가 왔을 때 대략 한 60틱 정도가 더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 전략을 좀 해도 됩니다. 단타로. 그러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깨졌을 때는 완전히 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어떻게 된다? 나는 단타로 방금처럼 뭐 10틱이나 20틱 정도 한 10만원에서 30만 원만 벌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은 14틱 또는 28틱을 잡고 대응해 주시고요. 나는 좀 길게 보시겠다는 분들은 56틱 또는 56틱 곱하기 14틱이니까는
70틱이네요. 죄송합니다. 70틱을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나 오늘 내일은 제가 볼 때는 횡보상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로만 좀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형 트레이더님 오늘 크루드 오일 단타 전략으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맞고 내려왔습니다. 26.24에서 26.29선 여기서 단타로 매도하는 전략 드렸고요. 매수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25.61에서 25.67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역시 좀 짧게 보는 전략이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금융형 트레이더 전략 들어보죠. 예, 오일이 이제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지금 쿠웨이트 뭐 감사한 소식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좀 횡보 움직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망을 들은 거고요. 단타 이제 저항선하고 이제 지지선에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매수나 매도 쪽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면 약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자리고요. 너무 길게 보시기엔 좀 위험한 자리니까 좀 오일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제 지표 발표 EIA 원유 재고 발표나 이제 API에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좀 이제 단타로 대응을 하시고요. 좀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사우디가 이제 1분기 재정 적자가 약 11조 원에 달해가지고 좀 긴축 재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우디가 90%가 이제 원유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람코에서 뭐 다방면으로 좀 투자를 계획을 하면서 이제 좀 수익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원유로 지금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뭐 4월에 이제 뭐 오펙 플러스 이제 러시아랑 좀 감산 합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이제 4월에서 6월 되면서 이제 약 48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산을 했었습니다. 4월에서 이제 6월 이제 다음 달까지 봤을 때요. 그래서 5월 기준치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100만 배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더 줄이지 않는 한 이제 오일은 우선 지금 기대감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좀 더 하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셨을 때 예, 단타로 이제 저는 그러니까 단타 저항선을 이제 저는 올라왔을 때 그 아까 25.79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25.7 라인을 단타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이제 24.78에서 80 사이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자리로 보고 있고요. 근데 좀 길게 봤을 때 10분. 네, 10분봉에서 저는 23.80에서 93 사이 여기가 깨졌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깨졌을 때 저는 좀 지속적인 하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고 관련한 전략도 좀 드렸고요. 자, 준 차장님은 매수를 보고 계시네요. 네, 저 뭐 금융형님 뭐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 뭐 사우디 쪽에 100만 배럴이랑 뭐 이쪽 오펙 플러스 쪽에서 이제 조금 추가적인 감산의 기대감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을 것 같이 보여서 매수를 들었는데 저는 그냥 사실 원유는 저는 아직도 트레이드 하기는 조금 위험한 상품이라도 보고 있고 그래도 뭐 지난 뭐 마이너스 유가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은 원유보다는 다른 품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약간 그냥 좀 재미로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 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저는 확실히 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평균 가격을 저희가 한 45에서 55, 그래서 한 50불 정도로 책정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한 35에서 한 40불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자동차 수요라든지 이런 휘발유 쪽의 수요 감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을 점처럼 이렇게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유럽 쪽으로 가기가 지금 약간 아시아 포비아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무서워하고 뭐 약간 싫어하고 이런 게 뭐 극히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모르잖아요. 혹시 가서 극히 일부분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이런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국내라든지 뭐 다른 아시아 쪽으로 가서 분명히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원유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뭐 비자라든지 이런 다른 게 조금 더 이렇게 제한이 조금 심해지면서 이런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쪽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조금 원유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대가 전과 다르게 조금 낮아질 것 같고 뭐 그 외환용님도 옛날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기차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조금 더 가속화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라 이런 약간 전통적인 산업이 조금씩 이제 퇴색되는 게 분명히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유 수요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빨리 감소하는 네.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지금은 일단 원약 가격대 자체가 조금 낮은 측면도 있고 이런 사우디 오펙 측의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수로 들었지만 원유 쪽은 조금 미래가 밝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추가 감산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언택트가 또 뜨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들도 변화를 하면서 원유 수요는 좀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래서 뭐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전 가격만큼 크게 뛰어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5일까지 짚어보고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죠.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이 섣부르게 경제를 재개한다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의회에다가 직접적으로 경고를 내린 건데요.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미국 국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인기도 너무 급상승 중이고 신뢰도도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 경제 재개에 너무 이르다, 불필요한 죽음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 측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언급에 따라 바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경제 재개하는 건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제 재개를 늦추는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그리고 이 정치적인 공방이 지금 대단히 가세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44분 전에 올라온 트위터인데요.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다른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선물을 받아야 한다. 큰 숫자로 라는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이 정치 공방과 대선 이슈가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핫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재선에 발등이 불이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뭐 파우치 소장도 그렇고 지금 연준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속보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보다는 자신의 재선이 좀 우선인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고 저희는 5일까지 짚어봤는데 자, 이 시간에는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막간 강의인데요.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죠? 아, 예. 네, 바로 들어볼게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속 압력을 주니까 되게 이제 좀 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이제 짤막하게 할 텐데요. 오늘 CCI랑 소매 판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소매 판매를 들고 왔습니다. 예, 먼저 CCI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주가와 이제 이동평균선 사이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추세 지표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방향성이나 탄력성을 이제 보는데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CCI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고요. 이제 좀 다른 게 보통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 오차를 사용한다는 이제 이것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CCI 활용. 이제 플러스 값일 땐 좀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값일 땐 하락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매도랑 과매수 구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0을 지나갔을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이 있는데요. 이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CCI 지표로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과매수 구간하고 과매도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좀 상승할 때 이때 이제 매수 전략을 하시면 여기까지 수익 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좀 대신에 이제 좀 이제 변동성이 클 때는 괜찮은데 좀 애매할 때는 이게 CCI가 좀 그러니까 적용하기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CI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횡보장일 때는 특히 이제 0을 이제 가운데 두고 이제 뭐 매수 매도 이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제 뭐 진입 타점 자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진입 타점 자체가 많이 나온 만큼 진입을 많이 하면 제가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돈이 깨질 확률이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랑 확인했을 때 이거 CCI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지표들 뭐 예를 들어 그 전에 했던 이제 뭐 RSI랑 CCI를 좀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RSI뿐만 아니라 뭐 MACD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이야기 안 했던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다른 뭐 그런 보조지표들 체크했을 때 이제 같이 진입자리가 나온다 하면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고요. CCI 하나만으로 이제 맹신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그때 뭐 보조지표 하나씩 하는 것마다 그것만 맹신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 되게 잘 맞아. 나한테 잘 맞으니까 이걸로 이용할래. 하시는 거 뭐 추천 드리진 않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매 타점이 많게 나오면 그만큼 그러니까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횡보장일 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CCI 때 보시면 이제 아까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일 때 수익 날 구간 충분히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익 나실 구간, 이건 이때는 아니고 여기 과매도 구간일 때 뭐 조금씩이라도 수익 날 확률은 있으니까 이제 CCI도 이제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래서 CCI 같은 경우에 사용하실 분들은 다른 보조지표랑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입니다. 이제 발표 기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비 지출.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올 때 이제 제가 그때 짧게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미국 경제 활동에서 소비 지출 자체가 이제 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소매 판매가 그거랑 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컨퍼런스 보드 지수가 그래서 소비 지출 자체가 이제 내구재 및 이제 비내구재를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정도 진행을 하니까 수정한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 발표 나온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즉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예측보다 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나올 때는 이제 그 미국 봉쇄령 나온 이유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발표 이제 뭐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마이너스 13%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충 예측치를 마이너스 12% 전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전 달에 이제 마이너스 8.7%도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건데 불과 그보다 더 하락한 것 자체가 더 크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 이제 달러와 가치나 전망이 좀 이제 S&P 같은 게 좀 상승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보다 아래로 나왔을 때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셔도 충분히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조지표 그리고 경제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챙겨가시면서 트레이딩에 좀 조합을 해보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랑 오일까지밖에 저희가 못 짚어드렸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